전 세계 디지털 정부 순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에스토니아, 3위는 덴마크. 그런데 호주는 15위권에 머물러 있죠.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호주가 말입니다. 디지털 정부란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고 병원 예약을 하고 심지어 투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관공서를 방문하고 몇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남성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야. 휴대폰 하나로 다 된다니 말도 안 돼. 보안은 어떻게 하는데? 그의 이름은 리암. 시드니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이었죠.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디지털화가 편리할수록 보안 위험이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이 디지털 정부 1위라고? 그냥 통계 장난일 거야.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실제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순간 그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디지털 혁명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국민의 삶에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나에게 나 지금 한국에서 완전히 충격받았어. 진짜로. IT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봤어.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는 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6개월간 파견 나왔거든.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 그냥 일하고 돌아가면 되겠지 싶었지. 근데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직원이 말하더라고. 휴대폰에 앱 하나만 깔면 검역, 세관 신고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휴대폰으로 세관 신고를? 호주에서는 종이에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야. 근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앱을 깔았어.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니까 정말로 심사가 빠르게 끝나더라고. 누나, 이게 시작이었어.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거든. 숙소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어. 호주에서는 통신사 가서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 제출하고 한두 시간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달랐어. 편의점에서 유심카드 사서 휴대폰에 꽂으니까 끝이야. 5분도 안 걸렸어. 그리고 교통카드도 필요 없더라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어. 처음엔 신기해서 신용카드로 찍어봤는데 진짜로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으로 찍었어. 애플페이 같은 거. 누나,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 호주에서는 58 카드 충전하고 잔액 확인하고 카드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고 그래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돼. 며칠 후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했어. 호주에서는 은행 가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앱으로 다 돼. 신분증 사진 찍고 정보 입력하고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하니까 계좌가 개설되더라고. 집에 앉아서 10분 만에 끝났어.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야 했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호주에서는 병원 예약하려면 전화하고 며칠 기다려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앱으로 바로 예약할 수 있어. 근처 병원 검색하고 시간 선택하고 클릭 한 번이면 끝이야. 병원에 갔더니 또 놀랐어. 접수할 때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으니까 자동으로 접수되더라고. 종이 서류 작성 안 해도 돼. 진료 끝나고 수납할 때도 휴대폰으로 결제했어.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었어. 그리고 처방전도 휴대폰으로 받았어. 약국 가서 휴대폰 보여주니까 약을 주더라고. 종이 처방전 없이 말이야. 누나, 이게 가능한 거야?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구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했거든. 호주에서는 관공서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더라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 그리고 말하더라고. 앞으로는 민원24 앱 쓰시면 집에서도 서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민원24?
뭔지 궁금해서 앱을 깔았어. 그리고 놀랐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종 증명서를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더라고. 관공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호주에서는 서류 하나 받으려면 관공서 가서 줄 서고 수수료 내고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는 휴대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이야.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어. 여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동료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네, 당연하죠. 한국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호주에서는 대부분 직접 가야 하는데 말이야. 며칠 후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 호주에서는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다려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앱으로 부르면 돼. 카카오티라는 앱인데 위치 설정하고 목적지 입력하면 택시가 바로 와. 타고 나서 또 놀랐어. 기사님이 내비게이션 따라 정확하게 가시더라고. 그리고 도착하니까 자동으로 결제돼. 현금 꺼낼 필요도 카드 꺼낼 필요도 없어. 그냥 내리면 끝이야. 호주에서는 택시 타면 현금 준비하고 거스름 돈 받고 영수증 챙기고 그래야 하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했어. 호주에서는 회계사 찾아가서 도움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앱으로 할 수 있더라고. 홈택스라는 거.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간단했어.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공제 항목도 안내해줘.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끝났어. 누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호주에서는 세금 신고하려면 서류 준비하고 회계사 찾아가고 수수료 내고 그래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집에서 10분 만에 끝나. 어느 날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 계산할 때 또 놀랐어. 다들 휴대폰으로 나눠서 결제하더라고. 더치페이 기능이 있는 거야. 앱에서 금액 입력하고 각자 결제하면 끝이야. 호주에서는 현금 모으거나 한 사람이 카드로 내고 나중에 정산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모든 가게에서 QR코드 결제가 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휴대폰으로 하는 거야.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어. 누나, 나 한국 온 지 2달 됐는데 지갑을 거의 안 써. 휴대폰만 있으면 돼. 교통, 식당, 쇼핑, 병원, 관공서. 모든 게 휴대폰으로 해결돼. 어느 날 약국에 갔어. 상비약 좀 사려고. 근데 약사님이 말하더라고. 배달도 돼요. 앱으로 주문하시면 집으로 보내드려요. 약도 배달이 된다고? 호주에서는 약국 직접 가야 하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앱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와. 호기심에 앱을 깔아봤어. 그리고 놀랐어.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식품 다 주문할 수 있더라고. 그것도 빠르게 배달돼. 2달쯤 지났을 때 도서관에 갔어. 책을 빌리려고. 호주에서는 회원증 만들고 책 빌리고 반나절 챙기고 그래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달랐어. 휴대폰 앱으로 회원 가입하고 QR코드로 책을 빌렸어. 그리고 반나절 되면 앱에서 알림이 와. 연장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돼. 심지어 전자책도 빌릴 수 있어. 도서관 안 가도 휴대폰으로 책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거야. 누나, 이게 진짜 미래 아니야? 어느 날 주차를 해야 했어. 호주에서는 주차 미터기에 동전 넣고 영수증 받아서 차에 붙여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앱으로 주차 요금 내면 돼. 차 번호 입력하고 주차 시간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이야. 영수증 붙일 필요도 없어. 단속 요원이 시스템으로 확인하니까. 그리고 주차 시간 연장도 앱에서 할 수 있어. 차로 돌아갈 필요 없이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연장하면 돼. 석 달쯤 지났을 때 우체국에 갈 일이 있었어. 소포를 보내려고. 호주에서는 우체국 가서 줄 서고 서류 작성하고 무게 재고 그래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앱으로 할 수 있더라고. 픽업 서비스래. 집에서 앱으로 신청하면 택배 기사가 와서 가져간대. 무게도 재고 요금도 계산해주고. 그냥 짐만 준비하면 돼.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체국이 집으로 와준다니. 4달쯤 지났을 때 동료가 아파서 병가를 냈어.
그래서 물어봤어. 병가 신청 어떻게 해요? 동료가 말하더라고. 앱으로 해요. 병원 진단서도 전자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병가도 앱으로? 호주에서는 서류 작성하고 상사 결제받고 인사팀에 제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앱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이래. 누나, 한국은 정말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 생활의 모든 부분이. 교통, 금융, 의료, 행정, 쇼핑, 교육. 다 휴대폰으로 해결돼. 처음엔 좀 불안했어. 보안이 걱정됐거든. IT 업계에서 일하니까 알잖아. 디지털화하면 해킹 위험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보안 시스템이 탄탄해. 생체 인증, 이중 인증, 암호화.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표준을 만들고 관리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호주는 어떤가? 디지털화는 느리고 보안은 허술하고 각 기관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도 안 되고 국민들은 여전히 관공서 가서 줄 서야 해. 누나, 나 호주로 돌아가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 지갑 챙기고 현금 준비하고 관공서 가서 기다리고.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면 되는데 말이야. 5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시작했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화를 추진했어. 2000년대에는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보급했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모바일 정부 서비스를 만들었어.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까지 활용하고 있지. 호주는 어떤가? 아직도 종이 서류 쓰고 팩스 보내고 관공서 방문해야 해. 20년은 뒤처진 것 같아. 누나, 나 이제 알았어.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편리한 나라라는 거.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되잖아.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 호주도 변해야 해. 기술은 있어. 근데 실행력이 없어.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한국은 달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6개월이 거의 다 됐어. 곧 호주로 돌아가야 해. 솔직히 아쉬워. 한국에서의 편리한 생활이 그리울 것 같아. 근데 동시에 다짐했어. 호주로 돌아가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한국에서 배운 걸 나누고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누나,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야. 기술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거.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그게 진짜 디지털 혁명이야.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되는 나라. 여기선 일상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꿈이야. 한국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 곧 호주로 돌아갈게.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 사랑해, 누나.